네, 그럼 또 이제 시장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조금 전에 어떤 네. 나라가 또 우리나라에 큰 호재를 줄 수도 있다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나라일까요? 네, 일단 한국은 크게 네, 이제 동맥에 사람은 그 혈액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순환이 중요하죠. 이제 동맥이 있고 피가 두루 심장에서 신선한 피 뿜어 나오는 동맥이 있고 네, 반대로 이제 몸에 다 돌고 이산화탄소가 흡수해서 심장으로 다시 영양소를 공급받으러 가는 정맥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주요 수출국이 일단은 미국입니다. 그 이제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GDP나 이런 결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쪽에 어떤 포지션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기초 소재라든가 화학 같은 거를 제공하는데 중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한국의 사실은 먹거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소재 같은 것도 일본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받아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내 시장에서 이 두 나라가 한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보면은 증시를 끌어올리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상해 증시도 화답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만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앞으로 이 영향력이 크게 이어갈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트너님이 또 중국 시장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에서 대형 호재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첫 번째 중국 증시가 지급 준비율,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0.5% 내리겠다. 요건데 여기 잘 보면 굵직한 거를 한 4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지급 준비율을 내리겠다라는 건 이제 유동성을 의미합니다. 이제 시장에 실질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중앙은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자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기준이자, 이자로 컨트롤하는 거. 이거는 자본주의의 컨트롤 방식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공동소유, 공동분배 이걸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자놀이를 하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자본주의는 병폐가 이 이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미국 FRB처럼 우리가 기준금리라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런 금리를 이렇게 해라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은행들이 너희들이 만일의 세태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기본 돈을 너희가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급 준비율이거든요. 네. 그 지급 준비율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조 원을 지금 대출을 해줬다 시장에. 그러면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10%를 일단 갖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0.5% 정도 인하해 줬더니 시장의 경제 유발 효과, 그러니까 양적 완화 조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중국 돈으로 한 1조 위안. 그러면 한국 돈으로 지금 1위안이 한국 돈으로 19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190조 정도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6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60조는 예비비고 600조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실제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거의 200조 가까이 0.5% 지급 준비율을 내림으로써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존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여기 보시면 요거를 0.5% 인하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아까 우리 방송 맨 처음에 헤드라인에서 우리 캐스터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경제 개인 부의 80%를 차지하는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숨골을 트여줘야 된다. 그래야 소비가 촉진되고 중국이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를 뉴스로 이제 간밤에 나왔는데 바로 저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는 건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이제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해갖고 LPR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슨 돈놀이를 한다 이런 느낌을 안 주고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게, 그러니까 우대금리도 대출 우대금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공식적으로 은행은 다 똑같은 자본주의처럼 있지만 좀 용어를 이렇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21일 날 3.45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기준금리를 좀 시장 대출금리도 낮춰서 근데 여기서 또 0.5를 내리면 이제 3%대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미국이 0.5% 금리를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내리니까 우리 명절 끝나고 바로 다음 날 내렸죠. 0.5%. 그러니까 중국도 기다렸다가 얘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림으로써 자기네들이 달러 가치를 달러의 평가 절하를 만들었거든요. 예. 달러 인덱스를. 근데 중국이 이렇게 같이 내려버리니까 사실은 국제 시장에서 미국의 제품들이 경쟁력이 사실 없어진 거죠. 그 효과가 좀 미미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통화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외교 전쟁, 네. 외교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힘의 돈으로 이제 그 다음 통화 전쟁을 하고 있고 통화 전쟁에 막바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력 전쟁을 하게 되죠.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거의 무력 전쟁 일부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서바이벌 거의 세계 게임을 문제가 하는 그거 건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그 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총력을 다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0.5% 지준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표명한 걸 보고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한 지금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근데 중국 입장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중국은 이번 연도 경제 성장률이 약 4% 정도로 생각합니다. 4%. 원래 11%였던 11.25%였던 지급 준비율을 2022년도에 그때 당시 경제 성장률이 8%대였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잘 되니까 나름대로 저축도 많이 이제 해놓고 한마디로 창고에 쌀을 많이 저축했던 거죠. 긴축 재정도 할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4%대 아래로 떨어지면 중국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확하게는 6% 아래로 떨어지면 100만 명 이하의 이제 소규모 지역 경제 같은 경우 거의 붕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중국은 사실 밀란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인민들이 왕정을 전복시킨 때가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런 게 공산주의 체제도 어차피 그렇게 해서 기반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성장률 5% 내려오는 것이 장기화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단속도 하고 체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10%였던 이거를 이제 지급 준비를 9점으로 내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2025년도에 네. 중국의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았네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네. 내 재산의 80%가 붕괴되면 중국 인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진핑 체제 3기 체제가 간데 의미가 없지 않냐면 엎어보자. 네. 이런 생각이 현실화가 될 수 네. 있단 막 말이에요. 홍다 사태도 있었고 왜 그렇죠. 부동산 굉장히 위험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한국처럼 그냥 이렇게 행정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약간은 긴장감 속에서 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보여요. 중앙 정부가 딱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지방 정부라든가 은행들이 또 채권도 발행할 수 있어요. 네. 그 느슨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저희가 주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한번 제가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네. 총 10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R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알리바바 근데 이제 2277억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거의 260조 정도 되겠네요. 이게 현재 1위고요. 그다음에 핀듀오디오. 알리바바는 그런데 이제 저기에 상장돼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핀듀오디오인데요. 1,797억 달러네요. 한국 돈으로 한 210조에서 20조 나올 것 같은데 어젯밤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종목 중에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인터넷 리테일이라는 건 전자상거래 업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리바바가 이게 최근에 일주일간의 모습인데요. 일주일간에 이렇게 갭상승으로 나왔죠. 중국 정부가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시장에서는 있었고 알리바바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 12% 정도 그리고 이제 최근 2주간에는 30% 이렇게 좀 폭등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핀듀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전자 상거래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상장되어 있는 전기 자동차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어요.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의 이러한 종목군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화학 업종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학 소재 업종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LG화학이라든가 이제 SK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이제 또 대한유화, 금호석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한 15%에서 20% 오른 배경에 이면은 일주일간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 분들이 또 한국에 오셔서 여행이나 카지노, 면세점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이런 종목들도 큰 수익을 누리게 되는데 왜 화학 업종이 리오프닝주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해서 한국 시장의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 지급 준비율로 인해서 영향을 받느냐면 우리나라의 화학의 최대 수출은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47%가 중국에 소비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사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쪼그라들었죠.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화학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화학 자동차나 반도체하고 다르게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중국에서 수출이 이제 여러 가지 안보 문제 때문에 막히더라도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품질의 화학과 굉장히 좋은 가격을 쓸 수 있는 데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또 가공해서 다시 보내려면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같은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 거를 갖다 쓰기에 딱 좋은 그래서 거기서 가공해서 자기네들은 유럽에 수출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난 한 4, 5년간 화학주들이 대부분 한 7, 80% 빠진다든가 뭐 기본 반토막이 났죠. 이런 흐름들 속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돈 냄새를 맡고 들어온 분야는 저는 화학업종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화학업종들이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 중국 쪽에서 계속 감소만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 거기에 이제 이번에 경기 부양 정책이 국내 화학업종과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한테 아주 펌핑하는 작업을 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 내에 있는 종목들도 최근에 맞아요. 어제 가장 많이 급등한 종목 중에 최근 한 30% 오른 종목이 있어요. 일주일에. 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원 리조트라든가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카니발 네네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그래서 뭐 중국 기업들 니오라든지 그렇죠. 네, 다 예.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종목, 미국 자체의 기업들도 올랐고 예, 예. 한국에 있는 종목도 오르고 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도 흐름이 좋은 걸로 봐서는 이번 중국 시장의 회복을 경기 부양책을 상당히 떨어져 있던 가격 매력까지 더해져서 단기 이슈가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10월 달까지도 아마 시장에 박스권장에 있는 국내 시장한테는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